네, 외국인은 500억 원대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아무래도 투신권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890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수급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점입 가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또 뭐 재미있어진다. 솔직히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뭐 장이 재미가 없는데 떡값은 못 줘도 좀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경계감이 짙은 것은 이제 FOMC 회의도 오늘 밤부터 이제 앞두고 있죠. 거기다 또 환매라든지 또 연휴, 요거는 또 우리만의 특수한 변수죠. 자,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펀더멘탈 관한 얘기도 많지만은 수급 시간이니까 우선 수급 구도로만 놓게 볼 때는 그 싸움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수와 환매 규모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걸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매매와 환매를 따로따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 그림이 바로 외국인 누적 매매와 펀드 환매가 되겠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의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 제가 10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걸 바로 9월 초 정도부터 해서 8월 말 정도에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작 신호탄이 됐죠. 그러면서 뭐 로켓처럼 쏴버렸고,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게 7월 11일 잡으로 바닥에서부터 잡으면은 딱 9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거의 원래 팔았던 것은 거의 다 샀다는 얘기죠. 이제 1조도 안 남았으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채우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속도 조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상당 부분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스탑한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지금 분위기 올 때 더 살 수는 있겠지만은 속도 자체는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좀 더디게 사는 것도 역시 경계감도 있고요. 또 가파르게 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속도 조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흐름이 그렇다 본다 그러면은 반대로 펀드 환매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 뭐 1,000억, 2,000억대 이렇게 나오다가 13일자로 보면은 거의 4,000억입니다. 이제 4,000억 규모 넘어가거든요. 4,000억이라 그러면 보시면 파란색 선이 되겠는데, 가파르게 사고 있는 만큼 펀드 환매도 반대로 2,000포인트에서는 빠르게 나옵니다. 4,000억 규모라 그러면은 외국인이 지난주 뭐 이번 주 보면은 평균 한 5,000억 넘어갔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4,000억 넘어가면은 사실 지수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6, 7천억 이상은 외국인이 사줘야 겨우 올릴까 말까가 되거든요. 해서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 쪽의 매도가 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 정도는 충분히 2,000포인트 근처에서 이 환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지수가 조금 쉬어갈 때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결국은 환매 물량을 팔 때 대형주를 파느냐 중소형주를 많이 파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매가 좀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수급 구도 속에서 모든 추가적인 전략 같은 경우는 결국 FOMC 회의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 미국 시장의 반응을 봐야 이게 대형주 추가적인 지수가 가서 대형주가 갈지 아니면 쉬어가면서 중소형주 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든 결정은 결국 연휴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특히나 눈여겨봐야 할 텐데, 그래도 오늘의 업종별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화학 쪽으로는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은 뭐 전반적인 순매도가 엇갈리다 보니까 역시나 수급 역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비차익 매수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항상 종가로 또 밀었죠. 위쪽으로 쏘았는데 삼성전자가 되겠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 쪽의 매도가 살짝 잡히고 있어요. 자, 이게 일시적인 건지 경계감 때문에 일시적인 건지 연속적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전체 시장은 아직은 사고 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아직도 지속되더라는 점은 다행이고요.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고, 뭐 운수 장비, 화학, 금융, 운수 창고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더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기관들은 뭐 환매가 나오니까 다 팔아야 되겠죠.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 금융, 통신, 철강 등등 모든 업종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데, 다만 화학 업종 정도하고 운수 창고 쪽은 아직도 매수가 이어지더라 정도가 되겠고요.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 특징이 뚜렷합니다. SK 하이닉스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조선화학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외국인도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한국타이어, LG화학 같은 경우가 화학 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쪽에 많이 몰려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일모직도 화학입니다. 자, 제일모직에다가 또 삼성중공업, 대우, 조선해양 등등해서 화학 조선 쪽에 또 선별적으로 매수만 들어오는 오늘은 좀 짙은 관망세가 나머지 업종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환매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약간은 쉬어갈 타이밍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또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전략 자체도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전략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전체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도의 위치라 그러면은 어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반반 정도 섞어서 추석 이후를 보는 게 맞고요. 추석 이후 연휴 지나고 나서 그 결과치를 보고 나서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을 좀 따로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지금은 환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환율과 외국인 비차익 쪽에 관찰을 하시는데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대형주 순환매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도 우리는 항상 올라갈 때 사고 싶은데 밀릴 때 대형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 비중의 낙폭과대 중소형주도 가지고 연휴를 맞이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연휴 이후에 그 이후에 FOMC의 어떤 결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시고 나서 그 비중 조절 자체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비중은 추석 이후에 FOMC 결과 뚜껑을 열어본 이후에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침 방송에 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트랙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 투트랙 전략이 어떤 것인지 과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두면 더 좋을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모두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연휴 이후의 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방향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봤었는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면은 뭐 한 100억 불에서 150억 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 시장 자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황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의 매수를 놓고 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이 아니죠. 기관의 환매를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가 중요한데 그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비중의 대형주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됩니다. 의외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잠깐 보였다가 오늘 조정 들어왔지만은 연휴 이후에 또 어떤 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대형주 비중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지수 자체가 잠깐 쉬어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또 낙폭과대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중도 일정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 맞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연휴 이후에 지나고 나서 방향을 보고 나서 그 비중 자체를 추가적으로 조절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